아니, 근데 이걸 보면 볼수록 진짜 작가님이 대단하신 게 완전 밀착 취재한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참 저는 인상이 깊었습니다. 너무 표현을 잘해주셨어요. 생각할 거리가 많은 장면인 것 같아요. 몇 번이고 다시 돌려본 것 같아요. 와, 이거 대단하다. 표현력이 정말 대단하시다 하고 계속 봤던 것 같아요. 자, 이번 장면은 이제 구급대가 좀 주로 되는 그런 장면들이거든요. 먼저 할 말이 이제 많죠. 네. 일단 이제 구급대는 홍진만이 굉장히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그 장면들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지금 나오는 사람은 이제 주인공의 이제 소방서 센터 이제 직원들이고요. 이제 호수가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경위서를 제출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경위서를 제출했냐 물어보니까 이제 구급대원들이 나섭니다. 야, 경위서 내기 전에 우리한테 검사를 맡아야지. 경위서는 구급대가 전문이다. 왜냐? 허구한 날 민원이 들어오니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면 이제 팀장님이 아이고 그래 힘내라. 영진아 힘내라. 이러고 지나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니, 근데 이걸 보면 볼수록 진짜 작가님이 대단하신 게 완전 밀착 취재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요 영진이가 여기서 유일하게 나오는 구급대원인데 저희 구급대원들이랑 표정이 너무 똑같아요. 표정부터. 이 표정부터, 이 자세부터, 이 웃는 표정, 그리고 팀장님이 측은하게 보는 이 표정까지 저희의 일상이랑 너무 똑같더라고요. 팀장님이 이제 지나가시면서 그래 지은아 힘내라 이러시는. 오늘도 고생했네. 오늘도 고생했네. 항상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제가 이제 항상 소방조직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인데 구급대원들한테 잘해라 라는 얘기를 해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1편에서도 제가 이 얘기 한 것 같은데 화재가 나도 부상자는 생깁니다. 교통사고가 나도 부상자는 생깁니다. 술을 먹어도 부상자가 생기고 구급대가 빠질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언제나 이제 소방 조직에서 뭐 출동 이런 거 보면은 구급이 정말 압도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구급대원들한테 잘 하라는 얘기를 신규 직원들이나 아니면 소방 조직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분들한테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이제 근데 그렇게 출동을 많이 나가게 되니까 민원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제 선임이 항상 하는 얘기가 건수가 많을수록 민원은 비례하게 많을 수밖에 없다. 그쵸. 그래서 민원에 들어오는 구급대원들은 옆에서 많이 격려 좀 해주고 괜찮다고 한마디 해주고 그리고 민원을 많이 안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 구급대원이 환자를 위해를 가지 않거든요. 저희가 항상 얘기해요. 환자분 저희들은 도와주러 왔습니다. 이렇게 화내지 마시고 협조해 주세요. 항상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신고하시는 분들도 구급대원들이 도와주려고 하는 거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민원을 좀 덜 넣어주셨으면 좋겠다. 얘기하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네. 구급대원들 여러분들 도와주러 오신 분들이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한 부분이죠. 네. 네. 계속해서 이제 장면을 보실 건데요. 이제 좀 먹을 것과 관련된 왜냐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포인트죠, 포인트. 얘기를 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이 장면은 이제 짜장면을 시켰는데 이제 출동이 걸린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진이라는 구급대원이 아씨 이러면서 아씨 하루 종일 출동 없다가 지금 딱 걸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옆에 있던 이제 기관 반장은 이제 볶음밥 시킬 걸. 이러면서 이제 체념하는 장면이고 팀장님이 이제 엄청 여유롭게 야 너희 거 면 건져놓고 밥 비벼놓을게 간짜장 시키지 그랬어 이러시는 장면입니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너무 공감돼요. 이게 지금 저희가 있는 여기는 본서라 그래서 밥 해주는 어머니가 있는데 그런 외곽에 있는 센터들은 이렇게 시켜 먹을 때가 많거든요. 그럼 항상 중국집 시키면 저희는 고민해요. 오늘은 짜장면이냐 볶음밥이냐 짬뽕밥이냐 그냥 짬뽕이냐. 그래서 오늘은 진짜 면 먹고 싶었어요. 여기서 똑같이 진짜 면 먹고 싶었어요 하면 꼭 이렇게 출동해요. 그러니까요. 저희는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식당에서도 밥을 먹다가도 출동 지령 걸리면은 이제 다 밥을 놔두고 그냥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밥에다가 이제 그 비닐 덮어가지고 밥 식지 말라고 하는데 근데 그게 안 식겠어요. 그래가지고 출동 간에 오셔가지고 그 찬밥 먹는 구급대원들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도 여기는 좋아요. 왜냐면 아주머니들이 저희 딱 온다 들으면 국을 미리 데워 놓아주시고 밥도 새 밥 다시 떠주시고 반찬도 다시 데워주시고 그래서 저는 여기가 너무 좋아요. 그런 면이 너무 좋더라고요.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 그렇죠. 식당이 있는 게 좀 메리트가 있는 거죠. 외곽에 있는 진짜 좀 지역대나 좀 많이 외곽에 있는 곳에서는 연휴나 이럴 때 식당이 안 할 때는 밥을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해먹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 식당 있는 게 참 메리트인 것 같아요. 이제 구조 출동을 나가게 되는 장면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화재 진압 대원들이 입는 옷과 팀장님이 입은 광화복의 색깔이 다른데 여기 디테일을 되게 잘 살린 장면인 것 같아요.
지휘관의 경우에는 화재 현장 아니면 구조 현장에서 항상 이제 눈에 띄는 그리고 직원들한테 지휘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되다 보니까 방화복에도 이런 식으로 주황색으로 형광선이 들어가 있고 헬멧도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현장 가보면 이 지휘관분들은 이렇게 파란색이에요. 파란색입니다. 왜냐면 기본 화재 경방들은 다 검정색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지휘관분들은 파란색. 그리고 또 다른 게 구조대원들은 빨간색. 그렇죠. 빨간 헬멧 쓰고 있잖아요. 네, 저희는. 이제 구급대원들은 하얀 헬멧을 쓰고 있죠.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바로. 이제 헬멧 알아볼 수 색깔만 가지고 이제 직원을 구분할 수 있도록 맞아요. 그렇게 해 놓은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구조 출동을 나가게 되는데 이제 펌프차를 타는 대원들은 펌프차를 타고 이동을 하고 우리 구급대원들은 구급차를 타고 이동을 하면서 통화를 하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1편에서도 얘기했는데 저희는 출동 나갈 때 다 하나하나 물어봐요. 위치, 환자 상태, 지금 뭐 말을 하는지 숨을 쉬는지 뭐 피는 나는지 어느 정도 구조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엄청 세세하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앞에서도 말했지만 저희는 항상 출동을 나가면서 전화를 한다는 거. 그렇죠. 네. 출동을 하면서 전화를 하고 그리고 그 신고하는 분들이 신고 장소를 지나가면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 때가 조금 어렵죠. 예. 맞아요. 환자 상태도 파악이 안 되고 환자의 정보라든지 아니면 차량에 사람이 끼어 있다던가 그럼 구조 상황이 발생한 여부를 현장에 도착해서 한 번 더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 활동이 조금이나마 지연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시는 게 진짜 중요하고. 정확한 위치, 정확한 상황을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 도착을 했더니 이제 트럭을 이제 뒤에서 승용차가 들이받아서 내부에 이제 요구조자가 한 명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구급대원 영진 반장이 내부 등을 켜고 환자 상태를 파악을 합니다. 환자가 근데 이렇게 사고가 났냐고 물어보는데 이런 네. 경우가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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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게 정말 디테일을 많이 살리시고 여기 보면 헬멧까지 이렇게 헬멧이랑 웨어러블 캠까지 이렇게 다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 정말 대단하신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저희는 이렇게 교통사고를 나가면 불도 불인데 제일 먼저 하는 게 시동을 꺼요. 그렇죠. 구조대원분들도 그러시죠. 그렇네. 네. 시동을 끄고 그거 이제 바퀴에다가 이제 고인목 뭐 설치하고. 해놓고 파킹 꼭 필요해놓고 그쵸, 그쵸. 왜냐면 2차 사고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요 딱 내용이 전원 끄고 파킹하고 하고. 그런 게 임용구조사 시험에 아예 딱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거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환자를 보는데 환자한테 맨 처음 물어보는 게 여기서도 환자분 괜찮으세요? 이렇게 저희가 말했을 때는 뭐 A, B, C 평가를 한다. 뭐 의식 확인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사고가 났나요?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왜냐면 사고가 크게 나시면 본인들이 정신을 잃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내가 정말 사고가 난 건지 내가 뭘 하던 건지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흥분해서 비협조적으로 막 화를 내고 이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저희가 이제 케어를 하는 게 저희 담당이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구급에서 많이 모르지만 이 장면을 보면서 또 디테일하다고 생각했던 게 지금 이 환자분 목을 보면은 목에 이제 손가락을 대고 있거든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게 되게 디테일한 장면을 잘 살리셨다고 느꼈어요. 이제 바로 이어지는 장면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ABC 평가하는. 이게 정말 표현을 잘 하시고 이렇게 부가 설명도 이렇게 잘 해주셨더라고요. 왜냐면 저희가 현장에서 ABC 평가를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냥 겉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상처가 있고 외상이 있는지 본인이 이제 사고 기전이랑 상황을 판단해가지고 환자 상태를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절단기 가져와서 이렇게 구출할 수 있도록. 자, 이제 보시면은 이제 구급대원이 이제 본인 생각으로 어떤 부상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뒤에서는 이제 팀장님이 이제 구조 방법을 이제 구상하시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구조를 해야겠다. 절단기 가져와 이제 차를 잘라낼 모양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구급대원 영준 반장한테는 이제 들것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딱 구조 준비를 마치고 하는데 이제 딱 구급대원이 말리는 거죠. 기다리세요. 제가 지휘하겠습니다. 이게 물론 그 사고 기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구급대원이 좀 주도적으로 할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재밌어요. 좀 재밌는 장면인 것 같아요. 이거 좀 생각할 거리가 많은 장면인 것 같아요. 아까 그 지휘관 설명을 했는데 이제 화재 현장에서의 지휘관이 따로 있고 구급 구조 현장에서 지휘관이라는 표현보다 이제 구급대원의 의견을 전적으로 다들 따라주시거든요. 그래서 다들 말하지 않아도 구급대원이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하면 그 팀장님이든 이제 계급이 높으신 분이어도 저희 말을 따라주시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제가 말을 하는 거는 그쵸. 저희는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필요한 상황이라면 구급대원이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면 오히려 팀장님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그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제가 지휘하겠다라는 표현보다는 네. 팀장님 지금 환자 기전이 이런 상황이고 이런 처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뭐 이걸 먼저 하겠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근데 되게 필요한 모습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구급대원이 판단을 하겠다라는 모습인 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영진반장이 이제 지휘를 해서 차량 절단이나 이런 타이밍을 잡아서 차량을 절단하고 하는데 제가 이 장면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거는 요구조와 접촉하고 좀 시간이 흐른 장면인데 이때 이제 네카라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장면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현장 도착하자마자 파악을 하면서 네카라를 치웠으면 얼마 더 좋지 않았을까. 저도 이게 딱 말하고 싶은 포인트였는데 저희가 아까 ABC 평가한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원래 A에 네 칼라를 착용하는 그런 그 커리큘럼? 네, 커리큘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 디테일이 조금 빠진 게. 그 ABC 평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내용적으로만 알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또 몰랐네요. 자, 그래서 이제 네카라를 이제 우주자한테 채운 다음에 이제 넥타이를 메고 계시니까 그런 호흡에 방해가 되는 물품들은 제거를 하거든요. 그 장면을 보시면 작가님한테 정말 대단하다고 느낀 게 멍자국을 표현을 잘 하셨더라고요. 안전벨트에 따라서. 이게 시트벨트 사인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거든요. 안전벨트로 인한 손상 기전. 근데 이렇게 타박상이 저희가 막 남들이 봤을 때 그냥 뭐 멍 정도 드는 거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타박상 자체가 안에 내부 장기에 정말 큰 손상이 있을 수 있다를 보여주는 정말 그 교통사고에서 중요한 사인이거든요. 이런 표현을 정말 잘 해주셨더라고요. 저는 이 장면을 여러 번 보고 또 이제 촬영을 해야 되니까 이런 이제 캡처를 하면서 보는데 이런 명자국 같은 거는 또 이제 새롭게 눈에 들어오네요. 네, 정말 표현을 너무 잘해주신 것 같아요. 이 그 안전벨트뿐만 아니라 봤더니 배 핸들이 껴있는 그런 장면도 표현을 잘 해주셨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복강내 출혈을 의심할 수 있어서 환자가 갑자기 의식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심정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정말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장면에서 이제 영진반장이 이제 막 아저씨 일어나시라고 가족한테 맞아요. 돌아가야지 않냐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떠올라요. 네, 맞아요. 그렇게 의식 상태를 계속 확인을 하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저희가 항상 그래요. 환자분 눈 뜨세요. 눈 감으시면 안 돼요. 힘드셔도 눈 뜨세요. 항상 저희가 그러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완료된 요구자를 이제 구급차에 실는데 해당 만화에서는 이제 2인 구급대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주인공한테 얘기를 하죠. 호수반장, 뒤에 타. 나 혼자서 안 돼.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나요? 저는 아직까지 이런 경험은 없어서. 제가 있었는데 이게 아마 19년도에 연재를 네, 시작했잖아요. 그쵸. 저도 그때 19년도에 이 시내가 아니라 그 외곽에서 센터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여력해가지고 저도 똑같이 2인 구급차를 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송 기간이 막 15분, 20분이 넘으니까 혼자서 힘들거든요. 이런 중증 환자를. 그래서 펌프차 대원한테 도와달라고. 그래서 같이 타서 CPR도 하고 환자 처치를 한 경험이 있어요. 너무 디테일 잘 살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주인공과 함께 구급차를 타고 이제 출발한다 해서 차가 출발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아까 저희가 소방학교 얘기를 했잖아요. 저희 중앙소방학교에는 지금 차가 흔들리는 엄청 이런 상황을 묘사를 잘했는데 그걸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요. 네, 이게 중앙소방학교 교육생들이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구급차에 타서 CPR을 하면 유압 장비가 이제 차를 흔드는 이제 그런 교육 과정이 있거든요. 너무 좋아요. 네, 그걸 하면서 제가 와 진짜 구급대원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CPR뿐만 아니라 그 차량 안에서 모든 처치를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 호수가 영진이 보고 대단하다고 한 표현이 뭐냐면 진짜 영진이가 차가 엄청 움직이는데 서서 모든 거를 다 처치를 맞아요.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나중에 보면 무릎이 멍이 왜냐면 저희가 아무리 서서 버틴다고 해도 결국에는 이게 버티는 힘이 약해가지고 이런 들것이나 이 구조물에 무릎을 기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멍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요. 구급대원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냥 구급대원들 고생을 많이 하니까 많이 챙겨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또 실제로 이런 경험 듣는 게 또 완전 다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는 요구조자를 이제 처치를 하면서도 이제 병원과 통화하는 작도소방서 김영진입니다. 복강내 출혈 의심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물론 뭐 이송중뿐만 아니라 저는 현장에서도 이렇게 병원과 의료 지도를 받고 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이게 이렇게 구급대원의 그 안에 구급차에서의 그 처치를 이렇게 묘사한 컨텐츠가 별로 없거든요. 그쵸. 근데 여기서 보면 정말 묘사를 잘하신 게 구급차 내부도 그렇고 병원에 사전 연락을 하는 장면도 그렇고 사전 연락할 때 어떤 내용을 사전 연락하는지 너무 표현을 잘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이제 다리 쪽을 잡아달라 이렇게 권영리 반장이 얘기를 하고 호수 반장이 다리를 보는데 딱 봐도 골절이 개방성 골절이 엄청 심하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주인공이 표정을 딱 찡그리니까 이제 권영리 반장이 체크를 한 거죠. 환자 앞에서 찡그리지 마라. 근데 이게 참 저도 이제 구조대 생활을 하면서 그런 다양한 출동들을 나가면서 이런 좀 그 끔찍한 장면들 이런 걸 보면 이게 소방관으로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응하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딴 사람이 이걸 못 봤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표정을 찡그리거나 아니면 좀 거부감을 보이는 그런 장면을 딴 사람은 못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이 장면도 근데 이해는 돼요. 네. 그리고 구급대원들 같은 경우에는 환자랑 보호자들이 구급대원의 표정을 보고 본인의 상태를 파악하거든요. 내가 지금 맞아요. 심한가? 구급대원이 왜 저렇게 표정이 흔들리지? 내가 지금 상태가 안 좋은가? 이러면서 혼란을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침착하게 얘기하려고 노력을 하고 특히 표정. 이게 마스크를 쓰니까 입은 다행히 가려지는데 네. 눈이 안 가려지니까 맞아요. 눈에서 오는 그런 표정을 숨기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딱 이 장면에서도 그게 정말 잘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마스크를 썼는데 여기 눈에 이제 딱 찡그리게 되잖아요. 근데 네. 이게 참 왜냐면 이거는 만화이기 때문에 그냥 시각적으로만 보이는 거지만 현장에서는 그런 그 피 냄새가 있잖아요. 좀 비릿한 피 냄새 그리고 그런 거를 맞네요. 피. 보는 그러면 이게 시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 후각적이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다치신 분들이 가만히 안 계시잖아요. 막 소리를 지르고 고통에 찬 그런 걸 들으면은 이렇게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이 반응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이제 구급대원으로서 환자 앞에서 찡그지 말라고 말하는 이 부분도 참 저는 인상이 깊었습니다. 네. 처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가 처치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세세한 것도 다 신경 쓴다는 거를 표현을 너무 잘해주신 것 네.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런 구급 상황을 묘사하는 그런 부분이 정말 저도 보면서 되게 디테일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 내부 모습이나 이런 게 참 실제 소방차에 있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계에도 달려있는 이 표현도 너무, 그쵸. 너무 똑같아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보이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직접 이제 구급차를 많이 타시고 출동을 하시는 반장님이다 보니까 정말 이런 시계가 있는 디테일까지도 보이시는 것 같아요. 이 화가 아마 3화에 걸쳐서 이 구조 출동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이거 계속 본 것 같아요. 몇 번이고 다시 돌려본 것 같아요. 와, 이거 대단하다. 표현력이 정말 대단하시다 하고 계속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구조 출동 관련된 장면은 여기까지 보고 이제 네. 또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화재 상황이구나. 같은 제복 입고 같은 일을 하다가 먼저 가신 임들이